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벤츠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브가 국내 OTT 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합니다. 웨이브와 합병을 추진 중인 티빙은 스포츠 콘텐츠로 덩치를 키우고 있어 양사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T가 MSCI 한국지수에 재편입된 지 1년 만에 편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아 외국인 투자 한도 규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강력한 종목들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강력한 수익률, 서울경제TV의 믿고 보는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정영석 고수님과 같이 하는데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사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좋지 않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기법이 단기 투자입니다. 이 단기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일파 이후 눌림 매매,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뚜렷한 강세 섹터 없이 개별주가 좀 움직여서 매매하시기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오늘장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출하량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인도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성장했다는 겁니다. 무려 4년 만에요. 그래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주 급락했고 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성장 물가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고용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일 고용보고서랑 실업률 발표됩니다.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용시장의 열기가 둔화되어야 금리 인하 시점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 봤을 때 5일 발표될 고용 지표를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이끌던 섹터는 저PBR 섹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성차 업체, 유통 섹터 많이 올랐었는데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을 하나 세워드리자면 반도체 여전히 강합니다. 필옵틱스와 YC캠과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HLB 그룹주라든지 알테오젠과 같은 ADC 섹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반도체 위주로 담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아직 반도체 섹터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추천 종목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 종목들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우셔서 당일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나가 추출해낸 종목들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세나가 추출해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세나는 실적을 65점 주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3,7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멘텀적으로도 같은 점수 65점이 나왔는데요. 현재 나비엔에서 친환경 지원금 캠페인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65점, 수급은 70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기관이 3월 22일부터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에서 좀 큰 금액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호 강도는 65점, 종합 점수는 66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보았는데요. 자, 고수님, 이 경동나비엔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동나비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차트 65점 받았는데 수급 혼자 70점 받았기 때문에 일봉 차트랑 수급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수급 매매라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수급 매매를 볼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일단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 달 기준으로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제 조건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추세가 그려져야 됩니다. 추세가 그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추세를 그려봤을 때 대충 이렇게 그어집니다. 저점을 이어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매매 관점에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인 52,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매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나가 추출해낸 첫 번째 종목 경동나비엔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 매매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52,000원에서 54,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세나가 추출해낸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롯데렌탈 종목입니다. 자, 롯데렌탈은 실적 65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6,866억 원이 나왔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왔습니다. 국내 1위의 렌터카 사업자로서 모멘텀은 60점 가져가고요. 차트 또한 60점 나왔습니다. 자, 수급도 60점 기록했는데요. 3월 14일부터 외국인 수급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기관에서 4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65점으로 종합 점수 62점 받았습니다. 자, 롯데 렌탈 종목도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오늘 추천했는데 이 종목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롯데렌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점수는 62점이라서 트레이딩 가능 영역으로 세나는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트를 봤을 때 트레이딩 가능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렌탈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랑 이런 종목은 증시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2,779 3월 26일에 고점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700 돌파하면서 추세의 지지라인 잘 살리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다르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좁게 봤을 때 박스권 기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증시와 다르게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우리가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나가 62점이라는 나름 괜찮은 점수를 주고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트레이딩 가능 영역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기법 매매를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좀 차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추출해낸 세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실적은 65점 기록했는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4,6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적으로는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또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입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65점 나왔고요. 수급 또한 65점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3월 15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보여줍니다. 자, 신호강도 60점으로 종합점수 63점 나왔습니다. 자, 이 LX 세미콘 우리 반도체 훈풍을 탈 수 있을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가 나쁘지 않죠. 물론 오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반도체 훈풍이 불면서 삼성전자는 85,000원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바라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테마가 형성되면서 YC캠이라든지 피로픽스 잘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온디바이스 AI, HBM 여러 가지 테마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움직이면서 반도체 관련주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 반도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데 반해 증시보다도 약하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 모두 오를 때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투트랙으로 할 수 있겠죠.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만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 약한 종목이구나. 나는 매매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 LX 세미콘이 바닥주구나. 그러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내가 바닥권에 매집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정답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증시보다 약하고 반도체 관련주 모두 오르는데 오르지 못한 종목은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일단 세나가 공략주로 가지고 왔으니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거래 대금은 터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보시면 되고 이 바닥 구간에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121선 장기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좁게 봤을 때는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아래 구간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윗골이 달리면서 아랫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양음양 패턴을 공략하는 건데 사실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 우리가 LX 세미콘보다는 차라리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LX 세미콘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오를 때 가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살짝은 약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세나가 이렇게 추출한 세 종목 오늘 살펴봤는데요. 같이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공략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 또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선택 말고도 우리 정영석 고수님이 추천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 오늘도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3월 6일에 종가로 공략해주신 재룡전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날 진입 가격은 종가였고요. 매수가가 종가
종가 기준 37,700원이었습니다. 자, 수익은 무려 30%를 봤는데요. 손절가는 27,500원에 잡아주셨고요. 청산 가격이 1차에 34,000원, 2차에 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재룡전기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고수님, 이 종목 매매 포인트 전략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재룡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종목 선정과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재료, 거래 대금,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압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전력 설비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2천억 이상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재료, 근데 이 재료를 볼 때 재료의 연속성, 재료의 강도를 함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잡아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방송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 돌파 기법, 1파 이후 눌림 기법, 이평선 기법, 다양한 기법들을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11선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빵 터졌죠. 재료가 좋네요. 재료는 전력 설비 관련주고 AI 데이터 센터 호황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매겨봤을 때 S급 재료다라고 볼 수 있고, S급 재료는 필연적으로 3파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면 3파가 나오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3파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11선 기법 관점에서 봤을 때는 11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이 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할 때 타점을 잡을 때는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파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4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종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도 됩니다. 5만 5천 원 잡으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30% 수익 볼 수 있었던 기법은 바로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셨습니다. 재료도 매우 좋았고요. 현재 1파 이후에 눌린 구간에 들어가면 3파까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 5천 원까지도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종가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DI 종목입니다. 진입 가격은 오늘 종가 기준 13,700원이었고요. 손절 가격 1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청산 가격은 1차가 15,000원, 2차가 2만 원인데요. 자, 아직 오늘의 종가 공략주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종목 재룡전기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재료, 거래 대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신용 비율, 유통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 비율은 제가 보통 60%에서 70%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비율은 62%니까 유통 비율이 높으면 위에 저항 구간이 강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들어갈 때는 유통 비율이 적어도 70% 이하인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 비율은 제일 좋은 비율이 2%에서 5%입니다. 다만 이 DI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되는데 전문가님, 고수님 5%까지 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대인 DI는 왜 진입하셨나요? 원칙을 어기셨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라면 7%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항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산 사람들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 수익 구간입니다. 자, 우리 물량 나올 게 차익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고, 52주 신고가 찍고 차트 좁게 봤을 때 매물대 소화하고 전고점 라인이
14,030원을 향해 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내일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로 DI 살펴봤습니다. 현재 매물대를 소화한 후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15,000원을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자, 재룡전기 30% 수익 봤는데 이 재룡전기를 뛰어넘을 종목 가져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말씀은 못 드리고요. 힌트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들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일단 섹터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와 같은 자체 브랜드 없는 기업과 그다음에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자사의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 효과가 나와서 이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리들샷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엄청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열풍을 이끌고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최근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품절 대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법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법을 소개해 드려 왔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 박스권 기법, 이평선 기법, 일파 이후 눌림 기법,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자, 이제 저희 방송 보고 단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만 봐도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수익 내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앞에 매집봉 같은 것도 보이고요. 추세가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추세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 추세 라인을 이탈한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다는 뜻이고요. 또 추세의 저점을 올리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이 라인이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121선 라인과 이 선이 61선 라인인데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또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추세가 파동이 이렇게 1파 이후에 눌림 2파까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A급 이상 되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 세력들의 우중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캔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캔들입니다.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렸습니다. 보통은 이런 캔들이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나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품절 대란 화장품을 만든 기업입니다. 현재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주가가 승승장구 올라가고 있는 LX 세미콘 살펴봤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오를 때 아직은 출발하지 못한 종목으로서 약한 종목이다라는 판단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 재룡전기 30% 수익 볼 수 있었는데요. 고수님께서 3월 6일 종가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1파 이후에 룰림 구간을 공략하면 3파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말에 4만 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5만 5천 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전고점 돌파 가능한 화장품주로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